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첩보 위성 100대가 동원됐지만 단 한 명의 지도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기상 관측 위성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영국 런던 한 늙은 분석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볼 때 진실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떠오른 이름. 강현우. 이름도 낯선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CIA도 MI6도 모스크바도 풀지 못한 이 미스터리. 과연 어떻게 한국은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속보가 블레어 박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CIA와 MI6조차 실패한 작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기상. 위성이 시진핑 주석의 행방을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레어 박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국? 작은 동양의 나라가 어떻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해냈을까요? 다음 뉴스는 그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둑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둑 알고리즘? 블레어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세계는 경악했고 저는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정보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어. 한때 나토 위기분석국에서 전략 책임자를 맡았고 지금은 은퇴한 독립안보 분석가입니다. 제 삶은 항상 데이터와 패턴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었죠. 시진핑 주석의 실종은 제 은퇴 생활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뉴욕, 런던, 워싱턴 DC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연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미 정보기관들은 총력을 다했지만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시 주석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CIA, MI6, NSA,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사드까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오랜 직관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침묵은 단순한 은폐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기만이 숨어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CIA도 NSA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제 오랜 친구 미합 중국 전략정보사령부의 데이빗 밀러 장군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완전히 놓친 사건이야.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이 백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왜냐하면 제가 찾고 있던 해답은 지금까지의 방식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메일함 한쪽 구석에서 저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나라의 보고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항공기술연구소 위성 데이터 패턴 분석 프로토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만 보던 그때 한 나라는 조용히 발밑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얼굴이 아닌 그의 부재로 인한 그림자였습니다.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은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전략자문그룹 WSSI의 수석 분석가이자 중국 전문가인 그레이스 브라이언트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의 실종은 중국 내부의 권력 재편 과정일 뿐입니다. 서방 세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맹목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 박사의 연설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커녕 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대본처럼 전통적인 서구의 분석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장이 오만함과 무지의 발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거대한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럼에 참석한 옛 동료들에게 슬쩍 접근했습니다. 제 오랜 인맥을 동원해 은밀히 한국 국가항공기술연구소의 위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분명 거부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진실은 기존의 정보망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위성 우리별에서 전송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상 위성 데이터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를 쫓을 때 저는 한국의 작은 별에서 진실의 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은 브라이언트 박사와 저의 격렬한 대립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브라이언트 박사는 연단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리처드 블레어 박사는 과거의 영광에 갇힌 노인일 뿐입니다. 그의 망상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고 청중석에서는 웅성거림과 함께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했고 저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 몰래 입수한 위성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밤새 분석하며 찾아낸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브라이언트 박사는 비웃듯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실지 기대되는군요, 블레어 박사.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기 힘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시진핑 주석의 행방을 밝혀낸 것은 미국의 CIA도 영국의 MI6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민간 위성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포럼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트 박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동양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정보력을 능가한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직관과 한국의 기술에 대한 믿음을 걸고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말입니다. 제 손에 쥐어진 태블릿에는 세계를 뒤흔들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믿기 힘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극적인 긴장감이 포럼장을 휘감았습니다. 포럼에서의 격렬한 논쟁 후 저는 한국 국가항공기술연구소의 정한태 센터장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정 센터장은 제가 제시한 증거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강현우 연구원 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소 깊숙한 곳, 보안이 철저한 공간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인 강현우 연구원은 27세의 젊은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지만 동시에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신의 천재로 바둑에서 영감을 얻은 AI 기반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는 침착하고 꼼꼼한 배서영 책임 연구원이 위성 데이터 정규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감각적인 시각화 전문가인 장태주 연구원은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인 이미지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윤하진 연구원이 바둑 AI 원리를 활용한 핵심 패턴 분석 모델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위치와 건강 상태까지요? 제가 되묻자 강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열 변화, 공기의 흐름, 패턴의 흔들림. 저희는 그 빈자리를 봅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전율이 타고 지나갔습니다. CIA도 NSA도 모스크바도 못 본 것을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27살짜리 청년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행적이 아니라 그의 심장 박동 패턴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수십 년간 고집해온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감시 방식. 그건 이미 오래전의 시대에 뒤처졌던 겁니다. 반면 이들은 바둑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를 읽고 흐름을 따라가며 빈 공간에서 진실을 짚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조용한 두뇌들이 지금 인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66억 6,666만 6,666. 저는 다음 국제안보포럼에서 강현우 팀을 연단에 세웠습니다. 그레이스 브라이언트 박사는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노인 분석가가 한국의 어린 과학자들을 데리고 왔군요. 대체 무슨 장난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흔들림 없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우리별 위성에서 찍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중국 최고 위층 전용 병원의 외관과 주변 건물들의 미세한 열화상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열화상 데이터는 특정 시간대에 병원 내부의 비정상적인 열 패턴이 지속적으로 감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원이며 일반적인 병원 활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배서영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설명했고 장태주 연구원은 여러 위성 데이터를 합성하여 병원 내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하진 연구원이 바둑 AI 알고리즘이 이 모든 미세한 패턴을 어떻게 분석하여 시진핑 주석의 존재와 그의 건강 상태를 예측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둑 AI는 인간의 수를 예측하듯이 미세한 환경 변화와 패턴을 읽어내 특정 인물의 존재와 상태를 유추합니다. 저희의 모델은 99.7%의 정확도로 시 주석이 현재 이 병원 지하시설에 감금되어 있으며 중대한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럼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브라이언트 박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맹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의 경이로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자신들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현우 팀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정 세상을 바꾼 조용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데이빗 밀러 장군의 목소리가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어 박사,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을 서울의 청년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백악관과 CIA, 국방부는 한국국가항공기술연구소의 정보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보기관들이 외부 국가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일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기상위성, 시진핑의 부재를 증명하다. 모든 위성은 하늘을 찍었지만 단 하나만이 진실을 봤다. 서울의 데이터 하나가 중국 전체 체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는 끝내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단 한 줄. 주석의 건강은 국가안보상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인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진핑의 정치 생명이 서울발 보고서에 의해 종결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정보 분석의 새로운 중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오랜 경험상 이는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외교 지형을 영구적으로 바꿀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한 순간 저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모든 정보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지평이 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대국의 오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강현우 팀은 이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었고 바둑 알고리즘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우주정보 강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는 국민적 감동과 함께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날 발표가 끝나자마자 정한태 센터장은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두 손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의 눈가엔 뿌듯함과 감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던 그 분석, 세계를 움직인 그 보고서. 바로 이 젊은이들이 해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한 리더로서 그는 자랑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조민규 교수는 뉴스 속 강현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현우가 결국 해냈구나.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이 아이가 대한민국 교육이 키워낸 답입니다. 그 한마디는 곧 한국의 모든 선생님들, 연구자들, 그리고 믿어준 어른들 모두에게 보내는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주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K-스페이스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주과학 분야에 뛰어들었고 혁신적인 우주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우주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창의력과 집념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용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항공기술연구소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연구기관 중 하나가 되었고, 대전에 한적했던 연구단지에는 매일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정보 분석 기술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주 꿈나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 세대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의대나 대기업 취업만을 선호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우주과학자나 우주 스타트업 창업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열기에 발맞춰 우주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우주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강현우 팀의 막내였던 이윤재 신입연구원은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배 강현우처럼 조용하지만 굳건한 눈빛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의 제 서재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느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 사건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런던의 제 서재에서 그날을 떠올립니다. 진정한 정보력은 자본도 무력도 아닙니다. 그건 창의성과 끈기, 그리고 한국 특유의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념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권력을 이긴 날이었고 세상의 중심이 조용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을 잃을 때 한국은 발밑의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좌표를 계산하던 청년들. 그들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창의적으로 싸우는 이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국민 모두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넓게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감동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